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북유럽의 매력적인 배우 매즈 미켈슨이 주연을 맡은 더 헌트는 느닷없이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어버린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덴마크의 작고 소박한 마을이 배경으로 그곳에서 함께 자란 남자들이 얼마나 허물없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인공 루카스는 이혼 후 고향 마을로 내려와 유치원 교사를 하며 친구들과 막역하게 지내는 좋은 사람의 대명사 같은 남자입니다. 강가에서 나체로 수영하며 웃고 장난치는 그들은 서로의 표정과 눈빛만 봐도 속내를 알 수 있을 만큼 가깝습니다. 유치원생들의 눈높이에서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루카스는 반려견과 함께 살면서 전처가 키우는 아들 마커스와 함께 살기 위해 애쓰는 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카스를 좋아하는 아이의 거짓말로 인해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친구 테오의 딸이기도 한 클라라는 금이 많이 그어진 길을 걷는 것도 낯선 곳에 가거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꺼리는 다소 특이하고 내성적인 아이입니다. 따스하면서도 배려심 깊은 루카스는 조용히 클라라를 살폈고 그럼에도 아이가 자신에게 보이는 과도한 애정 표현은 금했습니다. 그것이 상처였을까요? 사춘기 오빠가 보여준 음란물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클라라는 그것을 루카스와 연결지어 원장 선생님에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아이가 절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믿는 원장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아동 전문가의 힘을 빌어 루카스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그를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토록 루카스와 가까웠던 클라라 부모도 딸아이를 방어하느라 진실 따위에는 관심 없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루카스를 몰아갔습니다. 어린 클라라 입에서 나온 선생님 고치는 앞으로 뻗어 있었어요. 막대기처럼. 이란 말은 루카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성학대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를 찾는다는 명분 아래 아이들을 유도신문하고 결국 그의 집 지하실에서 뭔가 음탕한 일이 일어났다는 진술까지 받아냅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다고 증언하기는 쉬워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루카스는 대체로 남자들이 선택하지 않을 법한 유치원 교사이자 홀로 생활하는 남자입니다. 이제 그는 마을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눈치챈 클라라는 엄마에게 아저씨는 잘못 없어. 내가 바보 같은 말을 했는데 이젠 다른 애들까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라고 진실을 말하지만 엄마는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내 무의식이 차단한 거지.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어. 다 말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라고 합니다. 인간은 확증 편향에 일단 빠져버리면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것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얼마든지 정보를 왜곡합니다. 클라라의 부모나 마을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거짓말을 지어 자신의 선생을 곤경에 빠뜨리게 했다는 사실보다 루카스가 변태라 믿는 쪽이 견디기 쉬울 터입니다. 그토록 가까웠던 친구들마저 루카스에게 등을 돌리고 마을 사람들의 냉담과 폭력은 점점 거세집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의 지하실 증언이 거짓임이 밝혀지면서 입건 위기까지 갔던 루카스는 무죄로 풀려나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트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항변하면 더 센 폭력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처절하게 변명하기보다 감내하는 쪽을 택한 루카스에게 돌아오는 것은 유리창에 날아든 커다란 돌덩이이고 사랑하는 반려견의 시체입니다. 우리는 좀채 옳다고 믿는 신념을 바꾸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경우가 허다해도
이전에 가졌던 자기 확신을 고수하고자 합니다. 뇌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념을 바꾸는 것은 육체의 고통에 비견될 만큼 힘든 일이라 합니다. 게다가 다수가 신봉하는 불확실하면서도 근거 없는 믿음이 위험한 줄은 알아도 좀채 소수 의견이 되어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다수에 묻어가는 것이 안전하고 또 매번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의심과 회의는 피곤합니다. 팩트라 해도 누가 어떤 의도로 몰고 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안으로 읽힙니다. 인간 사회에서 사실과 진실 사이의 거리는 늘 멉니다. 우리는 왜 어린아이들이 순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한 것이 맞지만 본능이 앞섭니다.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지만 그들 역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열어두어야 합니다. 클라라는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마음을 표현했지만 거부당하자 그가 밉고 그래서 벌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거짓말이 낳을 파장을 짐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야기의 포커스는 영악한 아이의 거짓말이 한 남자의 삶을 파괴했다라기보다 대중이 가하는 집단 사냥에 있습니다. 영화 중반 숲속을 유유히 걷던 사슴은 어디선가 날아드는 총탄에 쓰러집니다. 사냥의 목표물이 된 이유도 언제 어떻게 그것을 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잘못한 것 없어도 어떤 상황에 내몰려 사냥감이 되어버리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소문이 가진 힘은 아니땐 굴뚝에도 얼마든지 연기를 피워올립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그저 생애 부조리라 하기에는 인간이 지닌 어리석음과 잔악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야기에 더 혹하기 마련이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인식이나 판단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며 자신의 믿음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취합해 타인을 평가합니다. 게다가 자신에게는 관대해도 타인에게는 엄격합니다. 이쯤 되면 공동체의 정의라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어집니다. 결국 루카스는 마을을 떠나고 1년의 시간이 흘러 아들 성인식을 맞아 고향을 찾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갖는 인식은 교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냥터에서 누군가의 총이 루카스 바로 옆에 나무를 겨눕니다. 그의 무죄 판결은 법리적 해석일 뿐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처단해야 할 아동 성폭행범이라 봅니다. 낙인 지킨 자 루카스는 외롭고도 처절한 싸움을 벌이지만 그럼에도 품위와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끝에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클라라가 수많은 금이 쳐진 바닥을 밟지 못하는 것을 보자 번쩍 안아들고 원하는 자리로 데려가 줍니다. 아이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대신 그는 끝까지 좋은 선생이자 어른으로 남았습니다. 루카스를 의심했던 클라라의 아버지 테오는 이제 압니다. 루카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아마 적지 않은 마을 사람들 역시 그의 억울함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루카스에게 죄가 없다면 그를 죄인으로 몰아넣고 벌 주었던 그들이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루카스가 영원히 성추행범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의 발동입니다. 그리고 다수가 원하는 일은 언제나 쉽습니다. 2022년 세상을 떠난 스웨덴의 숲속 현자 비온 나티코 린데 블라드는 오랜 수행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17년 동안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에 매진한 결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내가 얻은 초능력입니다. 그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갖는 일은 어렵지만 그의 가르침처럼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산다면 세상 살기가 좀 낫지 않을까요? 마녀 사냥이나 인민 재판식의 집단폭력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일은 누구라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